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분석 데스크 시간이죠. 오늘은 네일 코칭의 김태성 대표 코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취준생들이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분석 데스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과 직무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그동안 제가 직무 중심으로 많이 방송을 했습니다. 영업 또는 영업 관리, 해외 영업, 물류, 구매, 생산 관리, 마케팅, 홍보, 뭐 기획 이런 식으로 직무 중심으로 했는데, 자, 이것을 여러분들 이제 채용 공고가 중요한 게 하나 났어요. 오, 거기에 적용시켜서 네.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이 공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삼성에 지원할 취준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 지식과 이슈,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삼성그룹의 채용이 시작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삼성그룹의 기업 분석과 주요 직무를 소개하기 전에 삼성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해요. 예,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모집회사 20개 계열사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다 소개시켜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 네. 찾아보세요. 예, 20개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 상반기에 비해서 한 군데가 더 났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전형 절차는 지원서 접수를 1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지원서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적합성 평가를 9월에 보고요. 직무 적성 검사, 우리가 GSAT이라고 얘기하죠. 10월 중에 온라인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 같은 경우에는 이거 대신에 소프트 역량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디자인 직무인 경우에 포트폴리오 심사를 진행할 겁니다. GSAT 대신에. 그다음에 11월 중으로 면접을 볼 예정입니다. 진짜 엄청 많은데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게 워낙 대규모 채용이에요. 네. 그리고 설명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얘기하기는 힘들 거고요. 오늘은 지원자들이 어느 기업에 그리고 어떤 직무에, 이 많은 것 중에서 어떤 기업 어떤 직무에 지원할지 몰라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나 이 전공인데 이런 경험을 했는데 어디 지원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업과 직무 선택할 때 유의할 점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채용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이슈 이런 것들, 이거 알아야지만 에세이 1번, 그 1번이 지원 동기하고 향후 포부거든요. 네. 그냥 나의 꿈과 소망을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네. 이 비즈니스를 알고 직무를 알아야지만 쓸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쓸 수 있고 3번에 사회 이슈를 쓰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 비즈니스를 둘러싼 모든 것들,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것을 알아야지만 자소서도 쓸 수 있고요. 4번에 직무 전문성을 묻는 그것에도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세하게 뭐 자소서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는 얘기 안 하고, 거기에 도움되는 주변의 것들,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원자들이 기업과 직무를 선택할 때 유의할 점 그것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사정을 하고 싶어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반대해서 나를 바라봤을 때 저 친구한테 이 일 맡기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싶은 그런 나에게 관심이 있어 할 만한 계열사, 나에게 관심이 있어 할 만한 직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그냥 자연인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가 활용 가치가 있는 그런 상품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저쪽에서 나를 관심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어필할 때도요, 나의 훌륭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합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이것을 fit 테스트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네. 누가 훌륭한지, 베스트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right한지, 누가 fit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이 지원 분야, 지원 회사나 계열사나 그 직무에 얼만큼 fit한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을 초점을 맞추시기 바라고요. 위의 조건, 제가 앞에서 말했던 두 가지 조건이 다 비슷해. 어느 계열사를 지원해도 나에게 관심 줄 만한 것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그리고 어느 정도 다 여기도 비슷하고 여기도 핏한 것 같고 이럴 경우에는 조건이 비슷하다면 채용 규모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삼성 지원자라면 반드시 이건 꼭 알아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이게 지원한 분야, 계열사나 직무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일단 그 채용 규모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
그것 위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여전히 채용 규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분야,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반도체 과학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소서의 사회 이슈라든가 아니면 면접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한 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더 자료 조사를 해야 돼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반도체 과학법은요, 2022년 8월에 공표된 미국의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이 반도체 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해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미국 내에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을 하겠다. 이거 39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첨단 반도체 R&D를 지원하겠다.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립하는 회사에다가 25%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조건을 많이 걸어놓은 법안이에요. 근데 그럼 달려들면 되겠네. 그런데 항상 법안에는 또 다른 면이 있죠. 그냥 마구 퍼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쵸. 왜 그러겠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다 조건을 걸었어요. 우리가 세액 공제도 해주고 이런 지원을 해주고 할 텐데 다만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이래야 돼라는 것을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이란 등의 첨단 반도체 새로운 설비 같은 것을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삼성은 어떻게 되지? 삼성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이라는 곳이 중요한 생산 거점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소비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생산품의 약 4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그 막힙니다. 거기 첨단 설비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앞으로 막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40%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생길 거고요. 또한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요, 우리 전체 삼성에서 만드는 물량 중에서 60% 가까이가 중국으로 나갑니다. 거기 막힙니다. 어떻게 하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조건에 또 다른 그 독소 조항은 뭐가 있느냐면 전망치. 미국에서 우리가 이만큼 투자해서 매년 얼만큼 이익을 얻겠어라고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과도하게 초과 이익을 삼성에서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면 이익금을 보조금 지원했던 것 중에서 최대 70%를 다시 환수하겠다. 너희들 이익금에 대해서 다 가져가지 마. 우리가 최대 75% 우리가 가져갈 거야. 미국에서 가져갈 거야. 이런 조건이 있고요. 또 수익 심사 과정에서 기밀 유출 그 우려가 있습니다. 영업 정보라든가 우리 실험이라든가 생산시설 접근권을 제공해야지만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산을 하고 있는지를 이쪽에서 보겠다라고 하면 오픈해라.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기밀, 우리의 영업 기밀이라든가 생산, 연구 기밀 등을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반도체 과학법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어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 삼성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조사하세요. 자, 두 번째, 기술 변화를 같이 봐야 돼요. 우리가 IT 기술 변화, 특히나 IT 기술 변화, 뭐 자동차 기술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AI, 빅데이터, IoT, 로봇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것도 많이 꼼꼼히 조사하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I 전용 반도체 솔루션인 PIM이라고 있어요. 삼성에. 그 기술 고성능 D램인 HBM 여러분들은 꼭 이게 뭔지를 조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세계 최초의 적용을 하고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시작을 시켜드렸으니까 빨리 조사하세요. 그리고 반도체 8대 공정. 이것도 반드시 알아내야 됩니다. 이거는 거의 100% 가까이 물어봐요. 면접에서.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해서 아세요? 그래, 거기서 어떤 부분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 부분은 왜 관심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일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아요. 대부분 합니다. 나는 인문계인데요. 그래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럼 반도체 8대 공정이 뭔가요? 예, 제가 이것도 시작을 시켜드릴게요. 8대 공정 모르고서는 자소서나 면접 절대 대응할 수 없는데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8개의 공정을 거쳐야지만
그 모래 같은 곳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그 반도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주재료인 규소, 우리 실리콘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에서 추출돼요. 그런데 이 모래에서 추출된 게 반도체까지 만들어지기까지 8단계를 거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건설, 빌딩을 짓는 것하고 좀 비교해 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이 웨이퍼 제조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웨이퍼라는 것이 있는데요. 웨이퍼가 뭐냐면 우리 TV에 보면은 그 우리 CD 큰 거, 반짝반짝하는 CD 큰 거만한 이렇게 동그란 게 보이는 게 가끔 네. 있을 거예요. 이 반짝반짝하는 건 얇은 판, 이것을 만드는 공정이에요. 오.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면요. 처음에 이게 모래에서 규소를 뽑아냅니다. 그것을 고온으로 녹여요. 네. 녹여가지고 그것을 실리콘 기둥, 둥그런 기둥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얇게 자릅니다. 아. 얇게 잘라요. 그리고서 매끄럽게 다듬어요. 이거 아직까지 부도체입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이것은 웨이퍼 제조의 그 기술력은 누가 더 크게 만드느냐, 누가 더 얇게 만드느냐예요. 예. 그리고 웨이퍼라는 것이 이게 왜 웨이퍼라는 이름이 나왔느냐면 이런 썰이 있어요. 거기 웨이퍼에 보면은 작은 격자 무늬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거 모양이 우리 자주 먹는 웨하스, 맞아요. 그거하고 닮아 있다라고 해서 웨이퍼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 빌딩을 지을 때 바닥을 다지는 초기 작업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자, 웨이퍼 만들었어요. 웨이퍼 만들었으면 이제 산화 공정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산화 공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 수증기나 산소를 쫙 뿌려요. 그래서 얇은 산화막을 형성을 합니다. 이거 왜 하느냐면 표면도 웨이퍼의 표면도 보호해야 되고요. 회로 간에 누설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퍼 위에 산화막을 형성했어요. 요게 터 다지기의 완성. 네.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해야죠. 지어야죠. 하나하나 네. 필요에 따라서 건물을 짓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공정이 이제 포토 공정입니다. 네. 포토, 우리 사진 찍기. 연상되죠? 네. 이게 거기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우리가 사진 현상하는 거하고 매우 흡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 사진을 아실까 모르겠는데 필름 넣어서 필름 하는 거. 카메라. 예, 그거 잘못해서 열면 혼나죠, 엄마한테. 맞아요. 예, 다 망가지잖아요. 그 필름 그리고 현상하는 작업하고 매우 비슷한데 그거하고 비교해서 설명하면 우선 마스크라는 걸 그 작성을 해요. 만들어요. 그러니까 얇은 정교화된 그런 그 정교 회로가 그려진 유리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위에 우리가 컴퓨터로 회로도를 그려. 아주 섬세하게 회로도를 그려. 그러면 그게 마스크라는 것으로 작용됩니다. 우리 네. 필름하고 비슷한 그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만들었던 웨이퍼하고 그 위에 산화막 위에 감광액이라는 걸 뿌려요. 우리 그 사진 현상되는 종이 위에 감광액 같은 거 있거든요. 네. 그걸 얇게 뿌려요. 이거는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아까 만들었던 마스크 네. 그것을 올려놓고 이 위에 빛을 쏩니다. 네. 빛을 쓰면 감광액 위에 그 회로도가 찍혀요.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찍힌 상태에서 현상액을 뿌리면 그 찍힌 부분 아니면 빛이 통과한 부분 아니면 비춰지지 않은 부분 구분해서 선택적인 제거가 됩니다. 산화막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져요. 네. 여기까지가 포토 공정. 굉장히 정교한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 투입되는 그런 그 기기는요. 매우 정교해서 한 대에 막 3천억 하고 그래요. 예. 3천억이요? 그런 정교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식각 공정이라는 것을 해요. 네. 그래서 필요한 회로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거하는 건데요. 웨이퍼 위에 필요한 산화막 또 필요 없는 산화막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인데 습식 그리고 건식 이렇게 식각 공정을 진행을 하고요. 증착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증착 이온 주입 공정이 있는데요. 위에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층층이 쌓아요. 네. 그게 반도체를 보면 한 층이 아니라 여러 층, 몇백 층이 있거든요. 그 레이어를 쌓아서 회로와 회로 사이에 구분하고 보호하고 그러는 그 금속 막층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박막이라고 하거든요. 박막. 이 박막을 이제 만드는 과정이고요. 아직은 부도체인데 여기다 전기적 특성을 가미하는 그런 이온 주입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반도체가 전기적 특성을 갖도록 만드는 건데요. 기존엔 부도체인데 여기다 불순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전기가 흐르도록 만드는 그런 습성을 만드는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속 배선 공정을 해요. 지금 웨이퍼 위에 산화막 위에 감광액하고 막 이렇게 회로 그려놨죠. 네. 그 위에 전기선을 만들어야 돼. 금속 배선 공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반도체 회로에 전기적 신호가 전달되도록 전기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티타늄 이런 것들을 얇은 금속막
것들을 증착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EDS 공정, 이거는 품질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적 특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수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불량품, 웨이퍼 위에 우리가 설계된 대로 몇백 개를 한 웨이퍼 위에 반도체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성공적인 게 무엇인가? 이것을 수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수율을 높이는 작업. 그런 것을 EDS 공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패키징 공정, 8번째 공정.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기기 웨이퍼에 있는 것을 각각 잘라내, 얇게 잘라내고 잘라낸 것을 가지고 칩을 접착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그 제품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 모양에 맞게 성형도 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삼성 마크 딱 받고 이런 것이 바로 패키징 공정입니다. 큰일 났어요. 시간이 해야 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네.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네. 진짜 8대 공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려주셔가지고 예. 이거 꼭 보시는 분들은 예. 이제 면접 볼 때 대답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그쵸,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반도체와 관련해서 주요 직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주요 직무는요. 이번에 공고 난 것들 보면은 너무 많아요. 이거 다 저한테 한 5시간 주실래요? 그럼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PD님과 그래서 제가 그 상세한 직무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벌써 4월부터 영업 관리를 시작으로 생산 관리, 물류 관리, 뭐 영업, 마케팅, 해외 영업, 홍보, 기획, 구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매 2주마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직무에 대해서는 그것을 1차적으로 보세요.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직무가 삼성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니까 이런 형태로 바뀌어서 적용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지난 방송 유튜브에 꼭 올라가 있거든요.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시고 두 번째 삼성 직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설명드릴게요. 우리 사업부에 대해서. 삼성 사업은요. 일단 이 반도체 사업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메모리와 비메모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메모리라는 표현은 사실 한국만 써요. 삼성에서만 쓰고요. 네. 글로벌하게는 시스템 반도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메모리는 그야말로 저장하는 것에 사용되는 반도체고요. 비메모리는 우리 CPU라든가 GPU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데 우리 삼성은 사업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메모리 사업부가 있고요.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고요. 시스템 LSI 사업부가 있어요. 네. 크게 이 사업에서 공고가 났어요. 각각의 사업에 이거 세로축으로 봅시다. 가로축 행으로 보면 이 사업 안에 공정 설계, 공정 기술, 설비 기술, 생산 관리, 인프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격자로 매트릭스로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사업부는 뭐냐면 설계서부터 저장하는 반도체를 설계부터 생산까지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세계 1위. 그런데 파운드리 사업부는 뭐냐? 이것도 구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네.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부터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설계는 세계적인 앞서 있는 그 설계 전문 회사들이 설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후보 생산 업체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네. 그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중국, 대만의 TSMC, 그다음에 2위, 세계 2위 하고 있는 삼성의 삼성 반도체예요. 네. 그런데 이 사업부를 우리는 파운드리 사업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하지 않지만 설계된 내용을 대신 위탁 생산해주는 그 사업을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시스템 LSI라는 사업부가 있는데요. 이 시스템 LSI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시스템 반도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비메모리 중에서 우리가 TV나 리모컨 이런 데서 이렇게 뜯으면 나오는 그런 반도체류를 본격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그런 사업부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네. 여기 내에 이제 공정 설계, 설비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정 설계는 뭐다? 공정은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설비는 기계입니다. 우리 예전에 방송했을 때 그거 꼭 보세요. 생산 관리 부분. 생산 관리 부분은 우리가 4M을 관리한다고 했거든요. 네. 4M 뭐냐면 Man, Machine, Material, Method. 메소드를 관리하는 것,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공정 설계 또는 공정 기술을 얘기하는 거고요. 설비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때 얘기했던 머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 관리 같은 경우에 4M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 공정이라는 것하고 우리 소자 이거하고 구분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요거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반도체 공정에서 소자 그리고 공정 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있는데 라면 끓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면 끓일 때 뭐부터 넣으세요? 스프부터 넣으세요? 면부터 넣으세요? 물부터요. 물부터요.
최고. 예. 면부터 넣어요. 면부터. 아, 예. 근데 저는 스프부터 넣어요. 어. 이게 공정해요. 아. 어떤 것이 더 수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고객의 만족도를 혀를 자극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순서를 고민하고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붙는 거고요. 네. 어떻게 소재를 레시피를 구성을 하면 면발이 더 쫄깃해지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소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곧 또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삼성그룹에 지원하고 싶은 취준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른 곳이 아닌 왜 이곳을 지원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 비즈니스를 알지 못하고 우리 공정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답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공부를 하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네일 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